자, 그렇다면 그런 공부들을 할 때,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근데 지금 교보문고, 영풍문고 이런 데 가보면 미술사 관련된 책들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미술사 열풍이잖아요. 근데 제가 늘 수업 시간에도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뭐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 삼아 미술사를 향유하고자 할 때는 그냥 마음에 드는 책 아무거나 보셔도 괜찮아요. 근데 최소한 공부를 하고 싶거나 미술사를 업으로 삼고 싶거나 연구자가 되고 싶거나 그럴 때는 미술사학자가 쓴 책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데도 이게 좀 많이 간과하게 돼요. 워낙 미술사라는 학문 자체가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 병에 대해서 내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그럴 때 미술사학자인 제가 나름 경험을 가지고 쓴 병과 관련된 의학서를 제 거를 보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야매인데 쉽게 말하면 당연히 의학자가 쓴 책을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법과 관련된 책을 좀 봐야겠다. 그럴 땐 당연히 법학자가 쓴 책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미술사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할 때는 미술사자의 책을 보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제가 뭐 미술사 쪽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서 좀 이렇게 폐쇄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술사학계에서 쓰는 용어와 개념이라는 게 학계에서 합의된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와 사실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핏 들어보면 비스무리한 말이거든요. 근데 학계에서는 자연주의는 이럴 때 쓰는 거고 사실주의는 이럴 때 쓰는 거다. 이게 구분하는 게 합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학계에서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때로는 그냥 편하게 자연주의라 얘기할 때도 있고 사실주의라 얘기할 때도 이게 분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사실주의다 하더라도 르네상스 때 사실주의와 19세기 사실주의 의미가 달라요. 근데 사실주의 단어가 같기 때문에 이거 혼용해서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할 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된 개념과 범주를 딱 정하고 아, 요럴 때 말하는 사실주의 다르고 이럴 때 말하는 사실주의가 다르구나. 이런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술사학자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걸 권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 소개를 드릴게요. 그럼 어떤 책을 봐야 되느냐? 이 책들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국미술사는 이 김원용 선생님은 우리나라 고고학의 아버지, 미술사의 아버지로 이렇게 불리는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안희준 선생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원로 학자시고, 김리나 선생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미술 전공하신 학자이시고, 원로 학자. 문명대 선생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불교 미술사 학자입니다. 원로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개설서는 아무래도 원로 학자들이 이제 쓰시니까 워낙 연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개설서는 요 책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리스크가 적어요. 당연히 도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준학예사 시험이라든지 대학원 시험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를 할 때는 시험 문제를 내는 여러분들이 출제위원회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학계에서 아직 담보되지 않은, 학계에서 논란이 있는 그런 문제를 시험 문제에 내시겠어요? 그러면 진짜 난리 나죠. 민원 들어오죠. 그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 문제는 학계에서 합의가 되고 정리가 된 사안들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당연히 원로 학자가 쓴 개설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안성맞춤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 캡처하셨죠? 이거 나중에 이 절판된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거 이번에 발표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까지는 다 서점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는 이 김봉열 선생님의 한국 건축 이야기. 이건 베스트셀러거든요. 이 책으로 한국 건축사를 공부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요즘 근현대 미술도 인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대 미술사는 홍선표 선생님의 한국 근대 미술사. 이 책은 우리나라 근대 미술의 시작은 보통 대한제국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학계에서 거의 정리가 됐거든요. 뭐 학자들마다 또 의견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근데 어쨌든 대한제국 설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계에서. 그래서 이 책도 대한제국 시절부터 일제강점기까지 1940년대까지 쓴 개설서예요. 이걸 보시고 그 다음에 45년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이 현대미술은 이 김영란 선생님의 1945년 이후 한국 현대미술 요걸로 공부하는 게 가장 보편적입니다. 물론 요것만 공부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점점 아까 나무에 장가지를 치듯이 확장해 나가야겠죠. 근데 처음 공부할 때는 요 책들을 기준으로 삼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서양 미술사는 아무래도 서양 미술사를 처음 공부할 때는 당연히 이제 워낙 유명한 뭐 한간에는 그 믿거나 말거나인데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이제 곰브리치 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정도로 이제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다들 곰브리치의 서양 미술사로 시작을 하려고 접근을 했다가 대부분 그리스 미술에서 포기를 하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책으로 공부하는 거는 저는 사실 비추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당연히 공부해야 될 명저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학부 때 만약에 내가 미술사를 하면 서양 미술사를 할 것이고 유학을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희 서양 미술사 교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장훈이 너가 그 미국이나 유럽으로 서양밀사로 유학을 갈 거면 곰브리치 서양밀사는 원서로 떼고 가라. 다 암기하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저입니다. 그리고 문법이 되게 고급 문법이에요. 그래서 곰브리치 서양밀사 원서를 다 이제 통달할 정도가 되면 유학 가서도 크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곰브리치 서양미술사도 당연히 읽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제껴두고 처음 공부할 때는 클릭 서양미술사나 젠슨의 서양미술사 요걸로 공부를 하면서 시대별 특징 그리고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가와 작품 정리를 먼저 하고 이 클릭 서양미술사가 훨씬 요약적이에요. 요약적이라는 말은 부가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부가 설명은 이 젠슨의 서양미술사로 보충하면 됩니다. 요약적인 게 왠지 공부하기 쉬울 것 같지만 사실 더 어려워요. 제가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요약적이란 말은 부연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더 힘들어지는 법입니다. 이해가 깔려 있어야 암기를 하지 않으려 해도 돼요. 이해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젠슨 책과 클릭 사용밀사로 서로 보완을 해가면서 시대별 특징을 다 익혀둔 다음에 곰브리치 사용밀사를 책을 읽으면 싹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 PPT엔 넣지 않았지만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요것도 아주 베스트셀러예요.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요거는 미술사를 바라보는 관점,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아르놀트 하우저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는 이 사회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미술사를 해석한 책이에요. 그래서 원로 교수님들부터 지금 저희 세대, 그다음에 제 아래 세대까지 당연히 읽어야 될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책들도 같이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현대미술사 책은 요 책, 요거 이제 품절됐더라고요. 예, 아직도 뭐 파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살 때 이게 2016년에 나왔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이 책이 나왔는지. 그러다가 제가 박물관에 있을 때 한 2년 뒤에 2018년쯤에 이거 나왔다는 거 알고 살려고 했더니 품절되어 가지고 그 여기 세미콜론 출판사에 전화해서 샀어요. 재고 하나만 달라고. 그래서 겨우 어렵게 구했는데 요거는 외국에서도 그냥 기본 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00년 이후에 미술사. 근데 되게 어려워요. 특히 번역서라 가지고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책장을 장식해 놓는다 생각하고 놨다가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그냥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어, 시대별 특징을 공부한 다음에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900년부터 2000년대까지 쫙 망라되어 있는 서양 현대미술 책이에요. 이거 거의 바이블이죠. 고전 서양 미술사의 바이블이 곰브리치라면 현대미술의 바이블은 이 책이다. 자, 그렇다면 동양미술사는 우리나라는 참 안타까운 게 동양미술사 연구가 너무 안 됩니다. 이 연구자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대학원, 아니야, 학부생 때, 그 20년 전이거든요.
학부생 때만 하더라도 그때도 이미 학계에서 앞으로 일본 미술사 연구자를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앞으로 이 일본 미술사 연구자를 키워야 된다. 한국 미술사를 연구할 때 그 주변 국가들의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되거든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동양 미술사, 중국 미술사, 일본 미술사 연구자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말은 내가 일본 미술사를 하면 블루오션이다. 대신 보편적인 기회는 많이 없다. 다 리스크가 있기는 해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제가 그나마 추천하고 싶은 책들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파는지 모르겠는데 미진사에서 나온 이 동양미술사 상권 중국 편 다 유명한 미술사학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학원 일본과 인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편 요게 아주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면 좋을 책이고 일본 미술사 개론서는 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조앤 스탠리 베이커의 일본 미술의 역사. 저도 이 책 있는데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물론 개설서답게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일본 미술사에서 왜 이 작품 얘기 안 하시지? 왜 이 장르 얘기 안 하고 건너뛰지? 이런 게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도 요것만 봐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미술사 개설서의 바이블은 사실 마이클 설리번. 이건 완전히 절판됐더라고요. 도서관, 대학 도서관이나 동네 도서관에 있으면 제본 뜨세요. 그래서 이 마이클 설리번, 이게 저도 학부 때 이걸로 공부했어요. 요 책이 좋고, 그나마 요즘 나온 책 중에는 요 책, 제시카 해리슨 홀의 중국 밀사, 요것도 좋습니다. 요거 말고도 중국 밀사는 그래도 좀 간간히 책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개설서는 요 책들로 하시는 게 좋고, 자, 지금까지는 공부를 목적으로 봐야 되는 필수 도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나는 그냥 취미로 하고 싶은데,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이 책들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 미술사 이 유홍준 선생님 유홍준 선생님 글 진짜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해하기 쉽게 쓰신 한국밀사 강의 시리즈 요걸로 공부하시면 좋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 갈 때 내가 어디로 여행 간다 하면 그 편이 써 있는 책만 가져가도 충분하죠. 그래서 요 책. 그다음에 서양미술사는 양정무 선생님의 난처한 미술 이야기. 난처한이 난생 처음 한 번 공부하는 약자래요. 난처한 미술 이야기 시리즈. 요거는 계속 간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동양미술사는 그 강희정 선생님, 이분 이제 불교미술사 교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동양미술사 쓰셨더라고요. 저도 학부 때 이분들한테 다 수업을 들었어요. 이분이 쓰신 난처한 동양미술 이야기 시리즈 이 책들로 보시면 좋고 굉장히 이제 취미로 접근을 해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 쓰신 책들입니다. 그다음에 현대미술은 제가 옛날에 이 책으로 강독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앞으로 그러니까 강독 수업 할 건데 앞으로 강독 수업을 할 때도 이 책을 계속 쓰려고 합니다. 발칙한 현대미술사. 요게 시대별로 아주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요약적으로. 그래서 요 책들로 공부를 하시면 입문용 혹은 취미용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요것들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나의 지식의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요 기준을 삼아서 이제 서점에 가서 요 책 도움이 되겠다. 요 책 도움이 되겠다. 이게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책들을 사서 살을 붙여 나가면 도움이 되죠. 자, 그리고 미술사를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전류가 필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 국사 전공, 대학 때 국사 전공 하지 않은 분이 아마 더 많을 텐데, 근데 국사 전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1592년에 임진왜란 발발했고, 그리고 정유재란까지 7년 전쟁을 치렀다. 그때 왕은 선조였다. 이 정도 다 아시잖아요. 그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는 이유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기본 교과로 배웠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지만 미술사는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기본 교과로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사 책을 성인이 돼서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 용어와 개념이 낯섭니다. 뭐 구벽준 막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생전 처음 보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래서 미술사 책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전류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이 한국 도자사전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이제 도자사 교수님들과 다른 교수님들이 모여서 쓰신 책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구비해 두면 그때그때 찾아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술사 책을 볼 때는 이런 사전류를 놓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 네, 월간 미술에서 나온 세계 미술 용어 사전. 요것도 요건 이제 파는지 안 파는지 모르겠는데 다행인 거는 이 세계미술 용어 사전이 네이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하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책을 꼭 사실 필요는 없고 항상 검색하면서 용어와 개념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꼭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사 필수 도서는 요거는 취미용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책인데 근데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역사 필수로 보잖아요. 그 학예직 공무원, 그 국립중앙박물관이나 문화재청이나 뭐 지방직 학예사들, 뭐 서울시 이런 데들, 서울역사박물관 이런 데 이제 공무원 뽑을 때 시험을 다 보거든요. 그때 이 책을 바이블로 씁니다. 문화사를 보거든요. 학예직 공무원들은 문화사, 서양문화사까지 전부 다. 그래서 동양사 개론, 요건 중국 미술사 책이에요. 중국사. 동양사 개론, 그다음에 서양사 개론, 그다음에 어, 이 두 개들을 좀 압축적으로 해놓은 게 세계문화사. 여기는 중국, 일본 얘기도 들어가요. 네, 짧게 짧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세계문화사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살을 붙일 때는 동양사계론, 서양사계론, 이 책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저도 지금도 봐요. 저 이거 제본 떠놓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여러 권 분철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봅니다. 아직도 보는 책들이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시장에서 바이블은 한국사 책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 요 책이 아주 좋습니다. 저 요 책 아직도 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금도 늘 이렇게 때때로 볼 정도로 아주 괜찮은 그런 필수 도서예요. 요 책들을 보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근데 역사 관련된 책은 또 역시 미술사 못지않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책들로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 그때 이제 찾아서 보면 서점에 가서 골라서 보시면 되죠.